전국대 철학과 유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이 논문을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의뢰를 받고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한 2달간 좀 병가 활동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고 조금 오랜 기간 동안 그 입원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병가도 끝난 지가 지금 한 보름도 안 돼가지고 저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막 부랴부랴 하느라 조금 제가 잘 준비를 하고 또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 솔직히 지금도 조금 아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막 숨도 차고 좀 헐떡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강래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 낙론에 대해서도 본문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중복되는 거는 조금 피하고 저는 이제 좀 개괄적으로 어떤 낙론의 낙학의 흐름 그리고 낙학에서 시기마다 관심을 가졌던 학문적인 주제 그리고 아직 학계에서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18세기의 낙학의 낙론의 어떤 확립이 되었다고 했던 그 시기에도 이제 낙론 내부에서 낙학의 정체성 가지고 논쟁을 상당히 크게 벌이거든요. 좀 그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말 이제 그 기호학계에서 벌어졌던 이제 상황, 그 논쟁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면 낙학의 보는 이렇게 농왕 김창엽부터 간제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낙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김창엽과 이제는 직접적인 사승 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낙학의 계보가 흘러가고요. 이제 이제 이후에 김원행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사승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학의 형성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왕 김창엽하고 이제 사명 김창읍의 형제들 그리고 그 문인들이 이 낙학을 형성한 낙학이 형성된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장동 김문이 이제 김창엽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김창엽 형제들은 상당히 그 시기에 중요했던 인물들이고 이제 육창이라고 불렀고 또 송시열과도 상당히 송시열이 아끼는 후배가 바로 김창엽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김창엽이 어떤 주작의 정통성과 관련해 가지고 주자재전 차이를 자신의 제자였던 권상화와 김창엽에게 마무리를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창엽과 김창읍의 성리성계 낙학은 조금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절충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율곡 학파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율곡 성리설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떤 태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그렇다고 태계의 성리설을 수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태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도 그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태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어디까지나 율곡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학의 형성을 보시면 이제 김창엽이 강한 활동을 했던 이 남양주의 석실서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이제 대표적인 문인들이 여우 박필주, 기원 오유봉, 정합 이현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낙학의 호학에서도 한원진과 이간 사이 어떤 논쟁이 있었고 이제 호론이 형성됐고 마찬가지로 낙학에서도 어떤 낙학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었고 낙론이 확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여했던 인물들이 바로 박필주와 어유봉, 그 이현익 간의 논쟁이었는데요. 이제 박필주와 어유봉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제 이현익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이강과 한원진도 권상아한테 그 어떤 이론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라고 했는데, 낙학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이미 김창엽이 죽고 나서 없었기 때문에 김창흡에게 그 판정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김창흡은 이제 박필주와 어효봉의 논리를 이 낙학의 정론으로 채택을 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호락 논쟁의 쟁점에 대해서 낙학의 입장은 바로 인물성 동론과 미발 심체선 선범신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창엽 이후에 낙학의 종장은 앞에서 보시겠지만 도암이제인데요. 도암이제는 김창협과 직접적인 사승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엽 사후에 도암이제가 이제 낙학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제가 낙학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보시면 박필주와 어효봉이 이제 낙학의 낙론을 정립한 인물인데,
어유분 같은 경우는 소론과 연결되어 있던 그 경종의 장인이 어유봉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노론계를 대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필주도 사촌들이 소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영웅민씨 가문에서 노론 명문가였던 이 도화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낙하계 여론은 이제 도화미제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학과 낙학의 이제 호론 그리고 낙론이 형성이 됐는데, 초반에는 논쟁이 격화되는 것을 서로 상호간에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노론계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소론과 남인 간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노론의 학문적인 분열, 어떤 정치적인 분열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랑논쟁 초기에는 노론계의 분열을 끌어서 논쟁이 격화되는 것을 각각의 종장들이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골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논쟁으로 격화가 되는데요. 이제 학파적 논쟁으로서 호랑 논쟁은 이 호학의 한원진과 윤봉규, 아까 박한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원진과 윤봉규가 주도를 하게 되고, 이제 낙농에서는 낙학에서는 이재와 그 문인주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박한민 교수님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논쟁이 되고, 근데 동시에 낙학 내부에서도 학문적인 분야가 일어납니다. 이게 도암 이재 계열에서 이제 학문적인 분야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목할 게 김원행과 박성원이 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양은수라는 인물이 아직 학계에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제 호남 출신이었던, 비록 늦은 나이에 이재 문인이 됐지만 양은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제 김원행과 박성원 그리고 양은수 간의 논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 논쟁 이후에 낙학의 전개는 호랑 전쟁이 조금 격화되고, 조금 어쨌든 호론이 이제 호학이 내포 지역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본다면 이제 매상 홍지필, 또 고산 임원회는 이제 여기 호서 지역 출신이죠. 또 간제 전우도 전국적인 문인 집단을 형성하는데, 초창기에 전국적인 문인 집단을 형성했을 때 비록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충청도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홍지필 임원회 전우가 이제 낙학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이 낙농의 성리설의 정체성을 보다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면서, 또 이 시기에 한말에 접어들면서 이제 율곡학파에 대한 어떤 거센 비판, 심식에 대한 비판을 일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학계에서 이제 화사학파와 노사학파가 이런 역할을 했었고, 이 시기의 쟁점들은 심에 대한 뇌기론적 해석과 이의 어떤 능동성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게 이제 대략적인 낙학의 어떤 전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낙학이 갖고 있었던 학문적인 관심은 뭐냐? 김창회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곡학파의 성리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태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데, 그게 사단칠정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사단칠정설에 대해서 김창엽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뭐냐? 선과 악의 결정을 모두 기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기가 모두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퇴계학파가 율곡학파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게 바로, 그렇다면 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리는 사물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엽은 선이라는 것은 기 홀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의 제한을 넣으면서 리의 측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질이 정말 나쁘다고 한 사람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율곡의 이건 선자 천기지발, 악자 탁기지발 이런 구두에 있으면 기질이 정말 나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도 만약에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자식을 해하려고 하고 막 뭘 하려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노는 좋은 감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도덕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 기 혼자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결국 김창엽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선의 역량이 심에 실제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덕변성이 실제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리는 무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 매개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학파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무의한 도덕본성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결국 도덕실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덕행위 주체인 심에 대한 문제, 심시기에 대한 문제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심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심에 내재된 성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가에 초점에 맞춰져서 드러낸 명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창엽의 성리설은 그의 후학들에 의해서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의 도덕실천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심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드러나는데 미발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발이라는 것은 좀 중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중화 구설에서 중화 신설로 사상적인 전이를 이루어주면서 이제 성가정을 모두 심 안에 통합을 하죠. 그리고 미발은 성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이고 가치론적으로 선하지만 율곡합파는 심시기를 전제하기 때문에 미발 역시 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미발에서의 선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학의 낙론인 이 미발 심체선, 성범신동을 심시기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결국은 이것은 심계에 대한 논의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와 김원행은 심을 구성하고 있는 기에 대한 차별적인 이해를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호학이 호론이 심과 기지를 연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낙학의 낙론은 심과 기지를 차별적으로 이해해서 심체의 선, 성범신동선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과 결부된 심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동일한 본심을 확보하려는 그런 심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낙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기에 대한 낙학파 내부의 이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의 이제 심기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제는 이제 윤봉구와 논쟁을 하면서 기위와 용류부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가 두 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성인과 범인의 심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의 성범신동과 성범신부동을 보면 성과 기를 통해서 성인과 범인, 일반 사람의 심이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를 단지에서는 성인과 일반인의 심이 다르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기에서의 기와 이 기를 단지했을 때의 기가 좀 혼동이 있는 거죠. 실제로 윤봉구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이제의 제자였던 임성주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김원행도 선생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은 윤봉구의 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윤봉구나 임성주 등도 이지의 심기에 대한 표현이 이 기질과 혼동될 수 있음을 지적을 해가지고 심체의 선함을 기를 통해 해명하면서도 성인과 범인의 차이를 또한 또 기를 통해 해명하면서 언어적으로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이제의 전체적인 성리설을 본다면 명확하게 심과 기질을 구분해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표현들이 후대 문인들의 어떤 혼란을 낳게 되고 심체에 마치 선악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기에 대한 낙학파 내부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양웅수와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쓰긴 썼는데, 아직 학계에서는 그 18세기 중반 낙론계 내부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진 않고, 최근에 출간된 이제 문석은 교수의 호락 논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논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수는 이제의 기, 그러니까 기가 둘 있다. 성과 기, 그 기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심론의 종지를 심유이기로 확정을 짓습니다. 이 심유이라는 것은 심에는 두 가지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낙학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보여지는 18세기 중반에서도 여전히 낙학에서는 이 낙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양웅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 양웅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문화에서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가 죽은 다음에 유일하게 1년간 심요살이를 한 인물이 바로 양웅수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스승이 죽고 나서 유고를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스승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제자들이 하는 건데, 이 박성원과 양원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합 문화에서 이 양원수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논란이 돼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함집 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도함집 간행이 한 60년 후에 간행이 되거든요.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웅수의 심유이기를 해석을 둘러싼 동문들 간의 갈등, 특히 박성원과 양웅수, 그리고 김원행과 양웅수 간의 논쟁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심유이기는 뭐냐? 양웅수는 심이 신기라는 것은 본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혈기라는 것은 어떤 기질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웅수는 심이 신기와 혈기 두 가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는 순일무잡한 천지본연의 기, 신기고 거의 리와 동급인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기는 형기로서 청탁수박한 속성이 있어서 선악이 혼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웅수는 이 두 기가 결합해서 지각이 발생하고, 또 도심은 신기를 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인심은 혈기를 주로 해서 발현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양웅수는 낙학의 일원이기 때문에 낙학의 낙론인 성범신동을 이제 이 논리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웅수는 성인과 일반인의 심은 기질적인 차원에서, 이게 바로 이제의 본이었다는 거죠. 기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신기를 통해서 본심은 성인과 일반인이 같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의 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호론의 논리와 같아질 수 있다고 동문들이 생각을 하고, 이 박성원과 김원행 등은 양웅수의 심유이기는 스승의 이제 심서를 오해한 것이며 나아가서 호론과 유사하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낙론에서 호론을 비판할 때 늘 그 인물들이 하는 말이 선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천하가 선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근데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양웅수한테. 그러니까 심기와 기질을 구별하는 것이 낙학의 정체성인데, 심유이기는 마치 심을 구성하는 기가 신기와 혈기 두 가지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심체에 선악이 있게 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 호론의 논리와 같아진다. 라고 특히 김원행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심유기는 심체에 선악이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론의 심체 유선학과 같아서 낙학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양웅수는 이 낙학 내부에서 호론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근데 양웅수도 낙학의 이론으로서 한원진을 비판하는 일련의 글들을 막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심유이기가 이 동문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호론과 같다는 그런 또 논란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낙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지만 이 심유이기라는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스승인 이제의 견해를 확정하고자 했지만, 이 동문들에 의해서
낙론에서 벗어난 견우로 간주가 되고 또 내부 비판이 되었고 그래서 낙학 내부의 어떤 철학적 분화와 정통성 논쟁을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이 양홍수와 동물들 간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도안지 간행과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한국 고전번역원 DB에서 도안지 해제를 보면 도안지 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홍계이와의 갈등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성원이 사망함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홍수는 이 동암 문화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동암이 죽고 난 후에 이 박성원과 더불어 가지고 매우 속도감 있게 이 도암지 간행을 주도를 했고 실제로 한 몇 년 후에 초본 형태로 도암집이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제적인 간행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실론적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양홍수가 동문들 간의 어떤 이재 심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도안집에 들어가는 글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약 한 60년 후에 이재의 손자였던 이채에 의해서 이제 간행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론계 내부 논쟁은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논쟁, 학문적인 분열이기보다는 어떤 낙학의 정체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논쟁이고 이 논쟁에 대해서 아마 아직 학계에서는 자세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도 조금 여기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락 논쟁 이후에 이제 어떤 낙학의 낙론의 어떤 이론적인 그 정교화를 더욱더 하기 위해서 노주 오이상과 매상 홍지필은 이제 신봉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본말론이라는 논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을 구성하고 있는 기는 기의 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심체의 선함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낙학의 기호학계에서 일국의 어떤 주도권이 이제 한 말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새로운 양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국 학파가 호론과 낙론으로 호학과 낙학으로 분화가 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냐 일국 성리설을 전제를 하고 특히 심시기를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말 기호학계에서는 이 심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한말 성리설 논쟁이라고도 하고 심설 논쟁이기도 하는데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전개된 대규모 성리설 논쟁이 바로 이 심설 논쟁, 성리설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특히 이 성리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심시기와 리무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강하게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한말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낙학파의 마지막 계승자인 고산 임원의 제자였던 간제전우가 이제 홀로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말 기호학계의 학문적인 지형들을 보면 이제 화사학파, 간제학파, 노사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화사학파와 노사학파는 학문적인 어떤 동질감을 가지면서 연대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간제학파가 이제 화사학파와 노사학파의 성리설을 비판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화사학파와 노사학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주리적인 입장, 심시기를 비판하고 심을 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심을 리를 통해 해명하려는 그런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게 또 화사학파고 또 노사학파의 노사기정지는 이제 이의 기자인 게 외피를 둘러싼 이 기호학계의 논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지죠. 이때 노사는 이의 기자의 비유사지를 비판하고 어떤 사지자로서 이 사지가 또 논란이 되는데 어떤 시킴, 어떤 불임이 있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지자로서 리가 실제함을 적시하고 리의 전일적인 주제가 강조된 리계관계를 설정하면서 화사학파와 노사학파는 이 기호학계에서 주리론을 주도한 학파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 맞서가지고 간제학파는 여기 보시면 리무이, 기유이, 성증리, 심시기의 이 성리설과
낙농계의 정체성인 신본선을 철저하게 계승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말기호학에서 전개된 논쟁은 크게 어떤 리우 주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심에 대한 리기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것은 넘어가고, 간제학파를 보시면, 네네네, 그러면 마지막, 죄송합니다. 이 화사학파, 노사학파는 이제 심을, 물론, 노사학파의 경우는, 노사 기정진 같은 경우는 심을 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문인들에서 화사학파와 마찬가지로 심을 어떤 주리적인 측면에서 해명하려고 하고 또 심과 주제를 리를 통해서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제하는 상당히 비판을 하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 만약에 심과 주제를 리를 통해서 해석한다면 악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선은 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악의 원인은 결국 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 뭐냐? 리의 순선성과 절대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조선의 만국 역시 성리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간제 전후는 이 율곡 성리설을 철저하게 계승하고 이 화사학파, 노사학파의 어떤 주리론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공부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한적으로 좀 발표를 좀 질적으로 수준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